안녕하세요. 어버숑 FM 장남순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DJ분들 속이 후련하게 인사 한번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오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호연입니다. 예. 속이 후련하면 역시 속이 등산이죠. 후련합니다. 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조속으로 변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라죠.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조절 못하고 어떤 땐 즐겁고 신났다가도 순간 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개이기도 하는 꼭 소낙비 내리는 날 같은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을 많이 살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소소한 일까지 들추어 생각하다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멍하니 있을 때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말을 참고 있는 것이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가슴속에 숨겨놓은 이야기를 꺼내 터놓고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박구윤 씨의 뿐이고를 신나게 한번 들어볼까요?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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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네. 역시 노래는 경쾌해야 신이 나죠? 네. 네. 우리 마음도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살다 보면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있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지난번에 원래 천국과 지옥 편에서 네. 하려다가 시간상 못한 얘기가 좀 이런 네. 그런 맞아요. 느껴지는 건데 네. 좀 앙금 같은 게 왜냐면 좀 짝사랑을 실패한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오, 대학교 때. 맞아.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지옥을 걷는 기분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고백을 했는데도 실패했거나 고백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내 제일 친한 친구거나 이런 케이스가 한 번씩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진짜 지옥을 걷는 기분이 뭔지 조금은 이게 괴롭더라고요. 매일이 좀 이상하게. 그래서 아직도 좀 그 앙금이 좀 안 남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지금도 무척 사랑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좀 많죠.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빨리 애인이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사랑으로 다 이겨야 돼요. 보통 가수말이 하면 네. 짝사랑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짝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짝사랑에 대한 통계를 또 준비해 왔거든요. 그 미혼 남녀 10명 중 9명 89.5%가 짝사랑 경험이 있대요. 네. 그렇죠. 선생님 갖고 계세요? 짝사랑 경험? 짝사랑은 있죠. 있죠. 다. 학교 예, 다닐 예, 때 예. 뭐 그럼요. 남자 선생님, 그럼요. 뭐 국어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 짝사랑 대상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나- 가끔 보면 있어요. 조금이에요. 있긴 예. 있는데 네. 21%. 그렇죠. 그러니까 짝사랑하면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짝사랑 상대가 다른 사람하고 잘 돼가는 모습을 볼 때 자기 너무 괴로운 비참해 일이겠다. 보여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짝사랑 상대가 자기한테 연애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그런 적 없었어요. 다행히도. 어 그런 적 그래요? 없었어요. 다행이네. 그나마. 그러면 어떻게 그 짝사랑을 끝내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남성 응답자의 40.9%가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채였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28.4%가 짝사랑 상대에게 연인이 생겼을 때. 네. 마지막에 예, 아까 예. 그게 뭐냐면 그만해야겠다는 아. 결심이 서서. 네. 그게 12.5%래요. 근데 반대로 여성 응답자는 또 틀려요.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 연인이 생겼어. 그 다음에는 어차피 안 될 인연이다 이렇게 포기한대요. 근데 이 짝사랑에 대해서 남성은 후회를 한대요. 아 조금 더 해볼까. 근데 여성은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을 한대요. 그 차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남녀가 짝사랑의 가슴앓이 중인데 자신의 진심을 한 번쯤 속 시원히 한번 표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끙끙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네. 그럼 해보셨어요? 우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누구한테 할까요? 발표하세요. 아직 가슴앓이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있었죠. 그 옛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네. 제가 여고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좀 뚱뚱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러니까 글래머 형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뚱뚱해가지고 명옥 쌤이 보고 싶어요. 왜요? 아 명옥 쌤이 좀 이쪽 센 드립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전설의 그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도 계셔요. 김시엽 선생님이랑 이름도 안 잊어버려. 너무 멋있는 선생님인데 국어 시간에 꼭 들어오시면 시를 읊으세요. 옛날에 그랬죠. 예, 그 무슨 목이 긴 그럼요. 사슴이나 뭐 이런 뭐 청포도 익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창문을 쳐다보면서 그 시를 읊으면 모든 여고생들이 그 선생님만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걸 가슴앓이만 하고 끝내질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그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하숙집까지 가가지고 세 명이 그 선생님 양말 다 빨아들이고 청소 다 해드리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여고생들의 맞아요. 그 가슴앓이 하는 마음이죠. 뭔가 이루어지질 않았지만 그 선생님 그 자기가 좋아서 한 거야. 네, 그것도. 자기가 좋았어.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이영수 선생님. 아,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은 다 멋있잖아요. 진짜 창문 보고 시 읊어주고 막 그러니까 다 좋아해. 아니 약간 국어 선생님. 반론이요. 예, 예. 제 친한 교회 네. 형이 지금 네. 서울 사대 보고 지금 국어 선생님 계시거든요. 기간제긴 한데 예. 전혀 안 멋있어 보여요. 근데 멋있어요. 총각 남자가 때 보는 얼마나 눈으로. 멋있어요. 네, 멋있어 보이죠. 모르겠어요. 예.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예. 모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약간 그래요. 그때 그냥 또 책 선생님을 좋아했잖아요. 네. 아, 조금 우락부락하고 멋지. 딱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그냥 완전히 보디빌딩 하는 사람 같이 탁 벗고 러닝만 입고 막 하면 그렇게 멋있어갖고 정말 좋아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보면 왜 가슴이 철렁 내려. 그렇죠. 항상 그랬죠. 두근두근해갖고 그래갖고 네. 국어 선생님 좋아하고 책 선생님 그랬던 가슴앓이가 네. 막상 이제 대학교로 들어와서 네. 남녀공학을 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는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남학생 짝사랑. 전 짝사랑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뚱뚱했다니까. 그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통계 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쩌겠어요. 나를 안 좋아하고 그 애를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루어지질 못할 그런 건데 막상 제가 이제 36 아동재활원에 생활지도 교사로 근무할 때 저를 찾아온 남학생이 있습니다. 저 몰랐어요. 그 선배가 나를 좋아할 줄은. 그래서 그 장은도 목사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그 제자. 그 장은도 목사가 얘기하는 선생님 그 남자분하고 결혼했어요. 나한테 전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찾아오신 분하고 결혼했네요. 그래서 사실 결혼 안 했거든요. 그 선배하고는 아직도 가끔씩 그 서클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요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나를 좋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정식으로 저한테 고백을 안 했고 그냥 찾아왔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쪽 집안에서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그게 제 흠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저한테 얘기는 못했고 저는 이제 CC라 그랬잖아요. 캠퍼스 커플에서 만나서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조교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그때도 학교에 같은 캠퍼스니까 학교에 찾아왔어요. 이 선배가 결혼한 저를 항상 와서 그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옆에 막상 아랭드론 같은 분이 네, 있으니까 전혀 몰랐죠. 근데 가끔 찾아오면 다방에 가서 차는 한 잔 같이 마셔주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형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뭐 오빠라고 안 하고 CC 학교에서는 형이라 그래요. 형은 왜 결혼을 안 해요? 그랬거든요. 저는 애까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제 연구소로. 그래서 또 나갔더니 나 결혼해. 가정학과 나왔어. 제가 가정학과 나왔대죠. 근데 저 닮은 여자예요. 너무. 그냥 결혼한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막상 결혼한다니까 서운하지 않았어요? 서운하진 않았고 그냥 이제 가는구나 시원하다 그랬어요. 옆에 그래서- 어차피 아랭드론 네, 결혼하고 가끔씩 그렇게 찾아오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도 가슴앓이 했겠죠. 그렇죠? 그랬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제 남편하고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농구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본 거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못 알아챘어요. 사실은. 모르죠. 말 안 예, 하면 말 안 모르죠.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죠. 막상 자기가 결혼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반대했다는 얘기, 나하고 결혼하고 싶었다는 얘기. 내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러나 그렇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얘기해 주세요. 없죠? 그쪽에서 만족을 못했으면 아마 더 아쉬웠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예, 만족한 그때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그때는 결혼하고 제 머리 감겨주고 정말 저한테 잘했던 시절이에요. 신혼 시절. 보이는 게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된장찌개를 더 좋아한다고. 네, 그걸 알고 또 마카로니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 스타일의 영화만 좋아하고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가슴앓이가 첫사랑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영원한 무슨 숙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맏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니까 어떻게 좀 잘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저는 모르고 헌신적으로 하긴 해도 자꾸 둘째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슴앓이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왜 나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 제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 관리했거든요. 어머님이 저만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내가 큰 며느리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를 잘못했단 말씀은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 혀가
기운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꾸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읽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그 가슴앓이 했던 거 그것도 가슴앓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에 웃고 가는 응. 그때가 네. 제일 성공한 거래요. 성공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인정받고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인정받았으니 네. 흐뭇하셨겠네요. 그리고 뭐 또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맏며느리니까 육남매 맞이거든요. 근데 형제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 게 많겠어요. 신우셋에 손이 신우셋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말도 못했어요. 시댁에 내려가면 일만 하고 또 오면은 이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또 표현 못하게 하고 시댁에 가서는 전혀 부엌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서 도시 여자가 시골에서 그런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일을 악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욕심 많아서 재산 욕심 많아서 맏며느리가 그런다는 엉뚱한 소리 험담할 때 맞아요. 그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그 많았어요. 얘기 들으니까 나도 네. 그게 생각나는데 음. 제가 시집을 이제 시어머님이 미리서 와서 잠자는 모습까지 선을 보고 가서 세상에 지독하다. 그런 시어머님이 쉽지 않은데. 너무 좋아하셔갖고 저를 데려갔잖아요. 그랬는데 이모가 중매했다 그랬잖아요. 이모가 중매했는데 이모한테 그러시더래요. 똑똑하고 똑부러지지. 야무지고 이 인물도 좋지. 욕심도 굉장히 많고. 많을 것 같아요. 그러더래. 근데 그 욕심이란 얘기가 나쁘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근데, 욕심이 있어야 네. 뭐든지 다 다 해내잖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귀에는 욕심 있다는 소리가 아주 창피한 나쁘게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지. 그래서 어머 내가 욕심 있게 보였나 보다. 음.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유산이 꽤 많았어요.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 논밭 뭐 집까지 다 해줄 만큼 욕심 부잣집 막내둥이라고 해갖고 시집을 갔으니까 굉장히 재산이 많았는데 그거를 달라소리를 못했어요. 못했지. 그리고 욕심 이제 많다는. 네, 신랑이 서울에다가 땅만 사놨는데 그 땅도 김신조 씨가 그 넘어올 때 거기에요? 청와대 옆에 그 부암동 거기 민가를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 국유지 국유지를 샀는데 그것마저도 거기에 땅 사놓고 전세 들어 있는 거를 다 뺏겨버렸어요. 졸지 예고도 없이 싹 써버렸어요. 그냥. 거기를 그때 33명인가 넘어왔잖아요. 그때 거기에 잠복해 있었던 거예요. 막 아. 밤에 막 구둣발 소리 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거든. 아. 근데 그때는 방송이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몰랐죠. 몰랐지. 그 뒤에서 알았어.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날려버리고 이제 날려버리고. 시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뭐 나는 이제 부잣집 막내들이니까 얼마큼 잘 살까. 나중에 다 주겠지 예. 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우리한테 주겠다고 택명만 지어놨어. 이거는 어껏 이제 막내 주고 우리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네. 다 준다고 그거 가지면은 옛날에 모슴 두고 살면 부자였잖아요. 네. 모슴을 두고도 먹고 살 만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겠지 했는데 속이 시아버 주머님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망했구만. 그거를 싹 팔아서 없애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그 욕심 많다 소리만 안 들었으면 내가 그거를 챙겼을 챙겼지.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신혼이니까 내가 그때는 감히 얘기를 못해요. 못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른들이 하는 대로만 어른들 보지. 하는 대로 했지. 네. 그런데 그 욕심 많다는 소리 한마디가 그게 마음에 걸려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맨손 쥐고 시작해가지고 시골에서 아무것도 처음에는 쌀도 대주고 양념도 다 대주고 그랬는데 다 대고 올라왔는데 사업 실패하고 다 넘어갔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나마도 시아주머님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못하지. 형제는 또 자식들은 또 육남매나 되니까 매개 살려야지. 매개 살려야지. 우리한테 올 게 없는 거예요. 니네는 월급 타니까 그냥 먹고 살아라 뜻이에요. 그러니. 그냥 하나도 못 받아왔어요. 유산을. 그런데다가 여기 와서 그 무허가 땅 헐어버리니까 그거 짐 못 그것도 짓게 알고. 돼버렸죠. 어떻게 살으셨어, 전세금 그래. 떼어버렸죠. 어우. 그리고 어떻게 맨손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맨 땅에 일을 부잣집으로 하셨구나. 시집을 와가지고 근데 그 욕심 많다는 그 얘기가, 얘기가. 내 가슴 속에서 계속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거. 가슴 앓이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지만 자수성가했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큰 부자도 못 되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가난이 가져다준 행복을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가슴앓이를 해보고 짝사랑을 해서 너무 실망하고 가슴 많이 해보니까 반대로 이제 제가 또 살이 다 빠지고 좀 또 대학원 다니고 할 때는 그렇게 그 저기 남자들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괴로웠던 마음이 있으니까 매몰차게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저기 뭐야 한번 만나달라 그러면 만나주기도 하고 제가 털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이 이 방송 보면 큰일 나요. 하여간 그랬어요. 네, 그럼 이번 거는 비밀. 네, 비밀. 근데 남편은 아마 제가 첫 번째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물들은 거지, 사람이 달라진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도 역시 공부만 하고 이때까지 예, 결혼을 했으니까. 어. 직장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얼마나 용감하냐면 대학원 그 조교로 있을 때 주변에 좋다는 사람 너무 많았고 엄마는 의사하고 결혼시키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그쪽 계통이니까. 그리고 외삼촌이 정형외과 의사세요. 그래서 외삼촌 보고 현선이 얘가 대학원 다니고 인물도 괜찮고 하니까 의사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내가 싫다 했어요. 제 눈에 안경이잖아요. 이 남편 지금 남편이 복학생이었어요. 공대 전자공학과 공대 4학년 복학생하고 대학원 조교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육남매 맞이고 뭐가 있는지 시골에 땅 부자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 정말 업어줘야 돼. 직장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뭐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도 정말 어머님이 시골 가면 어머님이 부추 판 돈 그런 거 조금 주면 그걸로 살고 쌀 갖다 주면 그걸로 살고 그렇게 한 여자가 요새 누가 그런 여자가 있겠어요. 경제력 없으면 안 되고 직장 없으면 안 되고 뭐 또 맏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다 그냥 그러게. 다 무시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냥 우리보다 한참 좋아서 높은데. 했잖아요. 좋아서. 인물 보고요. 그러니까 이중성 그 포장 때문에 더구나 또 가슴앓이를 그 남편이 엄청 해가지고 저만 매일매일 찾아왔으니까 연구소로 저 놀러 와도 되지요? 그리고 매일 와서 저기 일부러 제가 모시는 연구소에 그 간호학과 교수님이에요. 상담 조교였거든요. 근데 교수님 제가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맨날 와요.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왜 오나 그랬더니 저 보러 온 거예요. 너무너무 저기 헌신적이었고 늘 보면은 매일 레스토랑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영화 보고 전혀 근데 레스토랑은 안 가요 이제. 된장국 이렇게 드시고. 된장국이나 먹고 뭐 콩나물국 좋아하고. 어머. 오, 순수하시네. 예, 순수해. 겉에는 약간 도시적인 그런 남자인데 속은 완전히 된장 뚝배기라니까. 그러니까 잘하셨어. 뭐 흉보면서 자랑한다더니 자랑 완전히 아니에요. 자랑 같아. 자랑 같아.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됐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돈도 소용없고 대화도 통하고 맞아요. 그런 친구 하나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해요. 또 네. 친구. 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요. 예, 좋죠. 예. 네,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래 세상에 사귄 친구 있으세요? 아주 친구는 있죠. 근데 죽었어요. 어떡하나. 네, 그냥 다 속 털어놓는 친구인데 네. 3년쯤 됐어요. 아. 암에 힘드셨겠다. 죽었는데. 아, 너무 힘드셨겠다. 죽고 그냥 사람은 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을 사람 그런데,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많이 안 주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예, 예. 그래서 그냥 내 주관만 가지고 예. 그냥 그날 그냥 예.
충실히 사는 게 내 모토예요. 저도 그러니까 욕심 없고. 30년 네. 사귀었던 여자친구 애가 있는데 걔가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요. 네. 그래서 제가 끊었거든요. 아. 근데 가끔씩 내가 너 잘못했어 하고 나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랬었어요. 네. 초면에. 근데 초반에는 근데 제가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 편하다. 그냥 안 본다. 간간히 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 안 만나길 내가 끊길 잘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선생님 말 맞다나 가슴앓이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을 쉽게 열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사람 네. 찾기 어려워요. 네, 좋은 어려워요. 사람 찾기. 그러니까 예.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네. 세 명만 얻으면 그 또- 사람 인생은 성공이라고. 근데 그랬어요. 한 명 한 얻어도 명도 성공이에요. 맞아요. 성공이에요. 성공. 전 남편 하나만 잘 얻어도 성공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아, 모르겠어.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회사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네.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음. 사람 때문에 괴롭다.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럼. 때문에. 맞아. 인과관계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간관계. 인터넷에 좀 대나무 숲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야 이거 이렇게 쓰는 이렇게 사연이라도 올리는 사람은 좀 그래도 용기가 있는 낫지. 사람이다. 그럼요. 인기가 있는 거지. 인기라기보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데 올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또 사람이 자기가 있어요. 괴로운 걸 올리니까 음. 용기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떤 분들 중에서 나 퇴사하고 싶어요. 퇴사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아니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그래 마음이 회사가 안 맞고 일이 안 맞으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퇴사를 해야지. 근데 네. 또 이 사람한테 또 그렇게 말하기엔 또 이 사람이 또 경제적 상황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회사 생활 30년 했어요. 근데 가슴 속에다가 사표를 꼭 넣고 그러니까요. 간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술을 먹고 들어오면 막 욕을 해요. 무슨 새끼 무슨 욕을 계속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기 가슴앓이를 그걸로 그렇게 해서 토하고 푸는구나. 또 이제 회사 가서는 네네 하고 가엾어 또 술 먹으면 또 들어와서 욕을 해요. 근데 풀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직장인들 중에 그게 못 터져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거나 그 중에 그런 경우 안 좋게 돼. 그런 경우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듣고 좀 약간 무섭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냥 정신력이 약한 거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는 그런과 양상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요새 우울증 맞아요. 걸리는 거, 자살하는 거 이게 다 그런 데서 네. 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골목한 책방에 이제 일본 이 책 외국 쪽 책을 다루는 거 보면은 일본 쪽 책에 좀 그런 소설책이나 많아. 이런 그런 얘기가 맞아요. 직장에 관한 예, 예. 그런 내용이 근데 그게 진짜예요. 블랙 기업 그런 문제가 진짜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좀 그걸 좀 이상하게 잘못 배운 감이 있어요. 그런 기업가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강력한 회사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한테 좀 안 맞다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좀 지금 직장인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좀 이게 외국에선 이미 있었으니까 고쳤는데 이게 안 고쳐진 채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일본도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을 근데 하려면 또 일본은 또 회사라는 곳이 또 블랙 기업이겠죠. 너무 수익이나 이런 거에만 눈멀거나 아니면 너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업가의 아니에요. 좀 너무 특이한 철학 때문에 우리 뭐 이제 모 회사 이제 막 갑질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게 예. 근데 그런 이제 것들, 많이 네. 고쳐질 거예요. 요새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으니까 좀 예. 나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은. 네. 또 그래저래 시간이 지난 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골짜기에 졸졸졸 흐르는 물은 소리를 내어도 큰 바다는 깊이가 있어서 네, 소리가 없듯이 연륜이 많이 쌓인 분들은 모든 것을 가슴으로 품어두고 입가에 웃음을 띄웁니다. 젊은 사람이 그맘때가 되어 그 뜻을 이해할 때는 이미 늦은 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 지금이 소중해. 소중해. 여러분 네. 예, 자,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